안녕하세요. 추적10분입니다. 현재 매매 원칙과 포트폴리오, 정보가 없어 물려있어 손 놓고 계신 분들, 투자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기회비용을 버리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다면 매매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8일 시행된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시장은 큰 변동성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업계와 감독 당국이 1년 동안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해온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감소와 시장 정상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암호화폐 국내 시장 거래량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5개 거래소의 8월 20일 지난 24시간 기준 거래량은 15억 달러 약 2조 238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은 591달러 약 79조 7,377억 원로 국내 거래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년 4월 국내 거래량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8월 19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16조 8천억 원인 것과 비교해 보아도 암호화폐 거래 대금 약 2조 원은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유통시장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던 시기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한 거래량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소식을 이용해서 너도 나도 빈 껍데기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자기들끼리 자전 거래로 가격을 띄우고 이를 보고 몰려온 투자자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이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행위를 국내 시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기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후의 거래량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 시행 이전 거래량이 투자자의 진성 거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거래량과 가격을 부풀리던 불공정 거래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침체가 아니라 시장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영향 깊이 있게 논의해야. 두 번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의 향후 정책적 과제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2단계 입법과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등에 대한 요구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불공정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업계가 누렸던 비정상적인 이익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참여자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확대되어 거래량이 합법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등장한다면 투자자 자금이 예전처럼 크게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작물을 조달하는 ICO 허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암호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긴급 대책에서는 국내의 ICO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긴급 대책이 발표된 지 7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국내외적으로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환경과 거시 금융 환경 모두 급변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존 입장은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의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최됐던 수백 번의 암호화폐 세미나에서 업계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초 닷컴 버블처럼 혁신에는 버블이 필연적입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다음의 혁신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혁신적 블록체인 기술이 남았는지 반추해보면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는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통 자산과 동조화하는 비트코인.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암호화폐 ETF 허용 현황,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법원의 증권성 판단, 오는 11월 대선을 치르는 미국 대통령 후보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 등에 일희일비하며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왜 유독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화제가 될까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저의 해답은 한국 사회 시스템상 연금 체계가 빈약하고 평균 근로 기간 짧으며 고소득 직장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한 재테크가 국민 모두의 최고 관심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년 전 개당 20만 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현재 개당 최고 1억 원까지 500배 상승했다는 뉴스는 모두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공정 거래가 난무하던 시절 가격이 하루에 몇백 배가 폭등하는 알트코인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수두룩했으니 전 국민적인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의 일부 기관 투자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 인해 헤지 펀드 같은 일부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통 금융자산 가격과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더 이상 탈중앙화의 상징도 아니고 달러에 대항하는 화폐는 더더욱 아니며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지만 다른 자산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한다면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매매 원칙과 포트폴리오, 정보가 없어 물려있어 손 놓고 계신 분들, 투자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기회비용을 버리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다면 매매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